국민의힘 상임위원장 간사들을 대통령실로 불러서 또 만찬을 한답니다. 웃기는 짬뽕들이에요. 한동훈, 김건희 갈등설을 제대로 대중들에게 던져준 거예요. 자, 내일 윤석열이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간사들을 대통령실로 불러서 또 만찬을 한답니다. 웃기는 짬뽕들이에요. 이거는 상권 분립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이 국회 영역에 해당 사람들을 불러서 관리하고 겁박하는 거예요. 국회가 해야 될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회 영역에 있는 국회의원의 대표들을 불러서 대응 잘하라고 만찬을 한답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상황이고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폐가 이 내각제적 요소가 포함된 국무회의 제도가 있는 혼합형 대통령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사실 순수 대통령제면 이거 탄핵감이에요. 상권 분립에 의해서 견제와 감시 균형을 맞춰야 될 행정부에 대비되는 입법부가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헌법이 굉장히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우리 헌법이 내각제로 만들어졌다가 하룻밤 사이에 이승만이 유진호에게 항의해서 대통령제로서 바뀌면서 만든 이 불일치 상황이에요. 어떻게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무위원 제도가 있습니까? 원래 대통령제 제도에서 장관은 미니스터가 아니라 세크리터리예요. 비서에 불과한 겁니다. 미국 장관은 대통령이 부르면 바로 쪼르쪼르 뛰어옵니다. 그냥 참모일 뿐이에요. 우리처럼 국무위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국무위원 개념이 있는 건 내각제에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 문제 때문에 여당이 되면은 늘 여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처럼 합리적인 대통령이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윤석열과 같은 독재자가 들었었을 때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거수기가 되고 시녀가 되고 사냥개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개헌을 통해서는 이거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부가 가지는 입법권도 없애야 됩니다. 입법권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만 가지는 폐쇄성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또 뭐 제가 이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목해야 될 것은 한동훈이 제외됐다는 거예요.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들은 부르면서 한동훈은 부르지 않는다. 한동훈 넌 이제 아웃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추경호는 또 속으로는 윤석열이 무너지길 바랄까요? 좀 바란다고 봅니다. 네. 다만 대체제가 있어야 되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정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통령실의 한동훈 속가내기, 한동훈 갈라치기 상황에 대해서 한동훈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SNS에 대통령실에 있었던 공공기관의 감사라는 사람이 자신을 음해하는 행동을 극자 언론과 같이 해서 작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는 페북글을 올렸습니다. 한국동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누가 시킨지 다 알 것 아닙니까? 자, 사건의 전말은 간단합니다. 이 김대남이라는 전 청와대 비서관 대리가 우리 서울의 소리에 이명수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한동훈이 지난 총선 때 여론조사를 하면서 자기의 대통령 선호도 여론조사도 끼워서 했다. 이걸 터뜨려라고 지난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소리에 이명수 기자가 이걸 기사로 씁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전당대회 토론회 때 이 기사를 가지고 원희룡이 한동훈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동훈이 네 그랬어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한동훈이 그런 적 없어요. 그랬으면은 이게 진실 공방이 되고 이슈가 됐을 건데 한동훈이 네 그랬습니다. 수용해버리니까 그때 이슈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우리 김대남 씨와 이명수 기자의 녹취록에 의하면 이런 것들도 김대남 씨 혼자 결정하지 않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의 지시라고 생각하세요? 그 김대남 씨 녹취록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윤석열보다 훨씬 센 사람이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김대남 씨한테도 조롱당하고 웃기는 사람 정도밖에
취급을 받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굽니까? 우리 진보당에서 서울 시내에 플랜카드 붙였더라고요. 김건희 씨 대통령질 그만하고 내려오세요. 김건희가 대통령이 나란 겁니다. 이건 국정농단이에요. 국정농단 상황인 겁니다. 네. 꼴통이라는 표현을 썼죠. 아마 대통령실 전체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한편으로 윤석열을 싫어하고 조롱하는 것도 있지만 윤석열이 그만큼 무능하다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김건희가 똑똑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부는 코바나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 윤석열 정부는 코바나 정부다. 이렇게 제가 명명하고 싶어요. 코바나 컨텐츠 수준의 정부, 코바나 정부입니다. 네. 자, 결국은 이 이야기는 한동훈도 배우를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해서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건 뭔지 아세요? 한동훈도 참고 찾으면서 윤석열과 언젠가 한판 붙을 시기를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주호라든가 그 다음에 이현종 이런 사람들의 이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제법 날카롭게 친윤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비난하는 거 보셨죠? 신주호가 싸대기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결국은 추경호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정적인 상황에는 김건희를 향할 겁니다. 그런 준비들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 한동훈도 자기가 죽는 상황이 하면은 찍소리라도 하고 죽어야죠. 지렁이라도 밟으면 꿈틀해야죠. 그게 뭐냐? 저는 한동훈이 김건희의 수많은 문자를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김건희를 향해서 한 방 던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친윤들에 의해서 지금 대표 자리에서 쫓겨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한동훈도 한 방이 있다.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구? 김경률도 있고 하문경도 있고 진중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김경률, 진중권, 한동훈 세 사람의 말투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느낌 들죠? 자,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그냥 죽지 않는다. 왜? 이렇게 많은 문자를 한번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마토 TV에서 터뜨린 이모 씨, 강모 씨도 이렇게 많은 문자가 있으니까, 녹취록이 있으니까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준석도 결국 터뜨릴 겁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같이 침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상에 같이 죽는 사람이 없습니까? 모두가 배신하는 거예요. 조폭 영화들 보면 의리하지만 마지막에 다 뒤통수 때리잖아요. 비열한 거리, 더킹 이런 거 보세요. 결국 다 배신합니다. 정치 권력이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캐비넷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맞잡고 있으니까 못 터뜨린다.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 죽더라도 터뜨립니다. 이게 권력의 생리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동훈이 결국 터뜨릴 시기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지켜보시죠. 이명수 기자가 이 대통령실에서 이 김건희가 넘버원이다. 김건희가 선거에 개입했다. 당무에 개입했다.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세 가지 국정농단 의혹을 터뜨렸습니다. 그것과 플러스해서 한동훈, 김건희 갈등설을 제대로 대중들에게 던져준 거예요. 한동훈에게 무기 하나를 쥐어준 거야. 큰 역할을 한 겁니다. EJ 아니겠습니까? 한번 지켜보시죠.